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모두 나를 괴짜팀이 사고 뭉치라네. 엄마 아빠 심술보 비즈 나만 괴롭혀. 잠깐만, 비키야 비키. 아, 비키였어? 당연히 해변인 줄. 해변 맞는 것 같은데? 이 토끼 이빨에 대가리 준내 크고 어깨는 진짜 개 좁고 다리도 짧지만 너무 귀여운 우리 티미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부모님은 그를 방치하고 나쁜 비키한테 보모를 맡기죠. 하지만 어항에 숨어있는 금붕어들에게 말을 걸면 수호천사들이 쓱 나와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뭐 안되는 것 빼고 다 이루어주는데, 핑크 여자 에인절 완다, 그린 남자 에인절은 코스모입니다. 함께 노는 건 물론이고 골격근량을 순식간에 40kg 늘려주기도 하고, 자꾸 괴롭히는 해변을 느자구 없는 거위나 사슴, 괴물로도 만들어주고 딸기 주스에 잠수시킬 수도 있고, 큰 감티 위에서 초코 쉐이크로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오프닝만 봐도 아주 꿀잼이고 추억 돋는 오늘의 애니는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이고, 이 전설의 애니 처음의 시작 1기 1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비트 주세요. 먼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는 우리가 어릴 때 TV를 키면 재능방송이나 니켈로디언에서 쓱 해주던 아주 꿀잼 애니인데, 개인적으로 지미 뉴트론과 데니 팬텀, 스폰지밥과 함께 서양 애니메이션 4대 천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의 전설의 시작은 무엇이냐? 키무이키를 찾아보니 시즌 0 파일럿 에피소드 보모 대작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OTT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식 시즌 1기 1화는 어른이 되고파입니다. 2001년에 방영했다고 하니 이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은 24살 어른들이겠네요. 자, 어른이 되고파 에피소드는 평화로운 아침 시간에 티미네 집에서 시작되는데, 짱구네 집과 비교하면 둘 다 2층짜리 주택에 차고가 있지만 짱구네는 전형적인 일본집 느낌이고 티미네는 전형적인 미국집 느낌이네요. 잘 때도 모자 쓰고 자는 토끼 이빨 티미는 자명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수호천사 친구들이 그냥 자명종으로 변신해 깨워주거든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며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도 대신 닦아주는 수호천사들. 나도 수호천사 갖고 싶어요. 어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침부터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수호천사 코스모와 완다. 이름만 들어도 뭉클해지면서 내 옛날 수호천사들이랑 제외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분들은 결혼한 지 989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만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한결같이 완다만을 사랑하는 스윗 그린 에인절이네요. 완다도 코스모가 좀 멍청해서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만년 동안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스윗 핑크 에인절입니다. 자, 아무튼 전형적인 미국 학교에서 무식하고 키가 큰 치지직 로고 티 입은 동급생에게 모자 뺏긴 팀이, 그것도 모자라 풋볼팀에서 이 무시무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귀요미 티미의 역할은 바로 공이었죠. 그냥 무자비하게 바닥에 꽂혀버리는 티미 공. 오늘도 네가 고생이 많다. 근데 풋볼 선수들은 그렇다 쳐도 동급생이랑 비교해도 이렇게나 작아서 얼마나 작길래, 거의 105cm 되는 짱구 정도 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짱구는 5살이고 티미는 10살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불쌍한 티미는 내가 아무리 땅딸 보여도 우리 부모님은 날 무시 안 하겠지 하는데 즉시 비난 꽂아버리는 데블 데디. 그래도 우리 영화 보러 간다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땅딸보인 너는 쏙 빼고 우리끼리 가서 뽀뽀를 즐기러 간다는 뜻이었고, 아주 아쉽다며 빠개는 세일은 부모 대신 티미의 머리를 청소해주는 수호 에인절들. 데블 멈은 너가 크면 영화도 보고 보모도 필요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모는 띵동 하고 벨이 울리자 촛불이 꺼지고 늑대가 울어제끼고, 그녀가 들어오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아주 못된 해변, 아니 비키입니다. 옆에 꽃도 깜짝 놀라 꽃 휴가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뭐 그냥 스윗 에인절 비키인 척 하다가 부모님 나가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데블 세일은 해변이 되죠. 겨우 6시 4분인데 자라고 하자 뉴욕 시간으로는 9시 4분이랍니다. 기적의 논리네요. 여기서 티미의 데블부 데블모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들은 각각 42살, 41살, 1살 차이 부부로, 아버지는 연필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뭐 나름 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서로 사이도 좋은 부부인데, 문제는 서로의 사이만 너무 좋아서 티미는 제껴두고 둘만 놀러 다니느라 맨날 우리 심술보 비키한테 돈을 주고 티미를 맡긴다는 겁니다. 비키가 얼마나 티미를 괴롭히는지, 티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지 마는지는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티미에게 수호천사가 붙은 것이죠. 티미가 만약 짱구마냥 어리숙해도 차건 뽕미 같은 엄마나 항상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형만형 같은 아빠가 있었다면 수호천사가 안 붙었을 거기 때문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녁 6시부터 침대에 갇힌 티미는 꼬맹이 취급받는 건 싫어,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턱에 방울
빵댕이가 생기나? 근육 개쩌는 빵댕이 턱 어른이 되어 할머니도 도와드리고 나 괴롭히던 애도 어른의 피지컬로 참교육해주고 멋진 차를 타고 왜인지 수염이 자란 실직자 비키에게도 동전을 적선하는 척하다가 다시 뺏어버리는 인성질도 할 수 있는 거냐는 팀이 생각하는 게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5살 짱구는 꿈이 뭐냐니까 적게 입은 어우 좋다 누님들이랑 풀파티를 즐기는 게 꿈이라고 하던데 10살 팀이는 너무 순수하네요. 그렇게 수호천사들에게 날 어른으로 만들어줘 라는 소원을 비는 팀이 아주 근육 빵빵 관리 잘 된 어른이 될 줄 알았으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머리숱은 없어지고 수염숱만 많아지고 가슴털만 징그럽게 나고 등의 털도 좋더러 너무 더럽게 평균 이하의 베타남이 된 티미는 이건 티미가 아니라 님이라고 머리카락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비는데 소원이 안 먹히죠. 수호천사 규칙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도 짱구는 커서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하는데 티미는 잔인하게도 아직 30도 안 된 것 같은데 머리에 있는 털 다 몸으로 간 뱃살 빠박이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불행해서 수호천사가 붙었건만 1화부터 소원 잘못 빌어서 이제 소원도 못 비는 불행 끝판왕입니다. 그래도 상상 속에서 멋지게 운전하던 걸 잃어보려고 운전을 해보는데 퇴근길 지옥을 그대로 경험하는 팀이 그래도 차가 많으니 할머니 찻길 건너는 거 멋지게 도와드릴 수 있겠지 하고 잡았는데 치안 방지 스프레이를 후려맞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린애들이 길 건너는 거 도와줘야 귀엽다고 하지 어른이 그러면 징그럽다고 그런다네요. 그래도 부모님끼리만 보러 간 어른 영화를 보러 온 팀이 근데 키스씬을 보고 닭살이라고 하는 거 보니 배드씬을 보면 좆더럽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뽀뽀를 야무지게 갈기고 있으니 아주 끔찍했죠. 그래도 어른의 위로 거하게 먹은 티미는 계산은 엄마 아빠가 하실 건데 라고 하다가 웨이터한테 36만 2,520원입니다 고객님 소리 듣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돈 없으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하자 아저씨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는데 그 한마디로 아저씨 바로 넉다운 시켜버리는 팀이 역시 순수학 잼민이가 더 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달은 티미는 본인 집에 들어왔다가 비키한테 걸려서 백방 후려맞고 눈깔 찔리고 헥토파스칼 킥을 야무지게 후려맞고 날아가 버리죠. 징그러운 어른 쫓아내고 나니 갑자기 쎄해서 티미 방에 가보니 티미가 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팀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며 덜덜 떠는 거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요. 하필 그때 극장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던 네버 엄빠가 돌아오고 일단 급한 대로 잡동사니들을 모아 티미인 척 해보는데 그게 먹힐 리가 있냐 상식적으로. 아주 잘 먹혔습니다. 진짜 아들한테 관심 쥐똥만큼도 없네요 정말로. 그렇게 쫓겨난 티미는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코스모랑 완다가 따뜻하게 함께하니 다행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불량배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된 불량배들 참교육해주는 거였어 하며 어른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일단 꿀밤부터 한 대 때려주는데 하필 그때 경찰이 지나가고 이 촉법 소녀는 자신의 권력을 알았죠. 바로 목 놓아 울어제끼니 경찰들이 학대인 줄 알고 쫓아오고 체력이 쓰레기인 어른 티미는 어떻게 수호천사들 덕에 위기는 넘기는데 그때 바코드 컷 에인젤이 찾아와 돌봐주던 애가 어른이 됐으니 이제 가야 해 하며 무슨 토이스토리에서 장난감 다 끔살해버리던 잼민 빌런 같은 아이에게 배정됐다고 하죠. 그래도 2시간만 작별 인사 타임 줘 하자 6,842원만 내라는 바코드 에인조 헤어지기까지 해야 하냐고 눈물 흘리는 티미와 어떻게든 규칙책을 찾아서 곁에 남으려는 코스모 완다. 한편 이 멍청이 짜증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포스터를 뿌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비키에게 누나 하며 껴안으려는 티미 그 결과는 폭행은 지가 당하고 감옥에도 지가 갇혔습니다. 촉법소년단 단장을 건드리면 어떻게 티미 엄마에게 전화하는데 엄마도 당연히 티미를 안 믿고 아빠도 당연히 안 믿죠. 그러자 어린아이 마냥 울어제끼며 방방 뛰는 티미는 동심을 되찾아 일시적으로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다닥 다시 어린애가 되게 해줘 라는 소원을 비는 팀이 그렇게 키와 배가 작아지고 끔찍한 털이 없어지고 머리털이 풍성해진 팀이 덕분에 1화부터 잃어버릴 뻔한 수호천사들을 되찾았습니다. 하마터면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티미는 못 말려가 될 뻔했네요. 휴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개불행한 티미구 천방지축 얼렁뚱땅 야발 티미. 자 이제 누가 범법소년단에게 가야 하지? 그건 바로 당신 하는 완다. 경찰 성님이 여기 뚱띠빵띠 탈모 대가리 어디 갔지? 꼬마야 넌 나랑 나가자 하고 못난 어른들도 엄마 보고 싶다며 울어제끼네요. 티미는 아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좋은 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알파메일 어른이 된 자신을 보고 너무 여우쁜 여친을 얻은 자신을 보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진 짱구가 더 행복하지 티미는 좀 불행해 보이네요. 누가 저 창창한 나이에 늙은 짱구 아빠 마냥 머리가 저렇게 다 빠지냐. 티미? 그래도 형은 입금되면 잘생겼잖아요. 아무튼 비키는 경찰 아저씨 키가 요만하고 느자고 없는 핑크 모자를 쓴 멍청이 짜증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는데 해변 누나 하자 티미 너 살아있었구나 나도 살았다 비키야서 하네요. 덕분에 티미는 땅꼬마 소리를 들어도 딜이 안 박히는 아주 훌륭한 멘탈을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등에 털이 잔뜩 난 불량배에게는 자기 어른 됐을 때 썼던 면도기를 선물하고 고맙다고 등면도 하려다가 그냥 따가워하는 불량배를 보며 통쾌해하는
하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제목이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인데 1화부터 수호천사들을 뺏길 뻔한 에피소드라니 진짜 비범한데요. 이것 말고도 짱구에서 옆집 아주몽이 비밀 요원이었던 것처럼 티미의 엄마가 예전에 CIA 요원이었다던가, 티미가 나중에 비키의 동생과 결혼해서 비키와 가족이 된다던가, 티미의 미래 모습이 나온다던가 하는 꿀잼 요소들도 많으니 구독 눌러주시면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마지막 화는 어땠을까? 리뷰와 지미뉴트론 1화 리뷰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꼭 잊지 않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싫은데? 뭐 싫다고? 어우 이거 보는 사람 구독 다 누르게 해줘. 코스모 완다. 야호! 구독자 100만명 가자! 예비군도 끝나가는 쌉 아재 늙다리 훅다리 소원은 못 들어준다는데? 안돼! 그럼 내가 빌어줄까? 오오오 싫어. 씨발